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오프닝에만 등장하는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MX관 홍보하고 있는 황인지 대리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고요. MX관을 이번에 저스티스 리그 때문에 전 처음 갔어요. 그동안 그렇게 가라고 얘기해놓고. 징하다 정말. 네, 근데 좋더라고. 이번 영화는 조금 아쉬웠는데 네, 애트모스 홍보, 그냥 죽이더만요. 작살나죠?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돌비에서 만든 애트모스 리더 필름이거든요. 그걸 보면 기본적인 2.1채널 사운드에서 5.1채널 애트모스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주 돈값하는 그런 영상인데 막 그 천장에서 불도 막 번쩍번쩍거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영상은 그 앞에 나오는 메가박스. M자와 X가 삥 요거와 그 전에 나오는 그 다음에 풍경이 지나가면서 커다란 스플릿 플랩이 나오는 제가 담당이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 네. 그 영상에 대한 리뷰 남겨주신 분 제가 애정드립니다.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DW 동욱님께서 집 근처에 메가박스가 생겼대요. 주말 동안 새 영화를 3편 봤다고. 해피 버스데이, 토르, 히트. 히트 잘 됐습니까? 잘 안 됐고요. 황대리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히트 MX관에서 보신 분에게 회차가 많지 않아가지고 드물 건데 좋은 기회에 쟁취하셨습니다. 네. 아니, 집 근처에 메가박스가 생기고 MX가 있는 거면 최근에 개관한 어딘가요? 어느 지점인가? 제가 예측해보기로는 고향이 아닌가. 그러네요. 일산. 일산 고향이 아닐까. DW 동욱님 일산 사시는구나. 아마조나님께서 김프로씨 듣기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다고 잔잔하게 들려주는 시사 영화 이야기가 일하면서 듣기 너무 좋으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 코멘트 처음 들어보네요. 아, 그래? 맨날 시끄럽다. 마이크 떼고 웃어라. 하긴 잔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생경하긴 한데요. 네. 이렇게 다양합니다. 사람의 귀는 그렇게 다양한 거야. 네. 저는 김수현 0610님. 황대리님의 디카프리오평. 눈빛이 탁 금발이 머리가 눈과 미간 사이 흘러내린 머리가 네. 제가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나?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들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잘 표현했다. 황대리 수고했다. 네. 나 이분 아이디가 너무 재밌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돌잔치 앤 까바나. 내용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돌잔치 앤 가바나. 좋은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좋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네. 노미오와 줄리엣 편에 또 한 말이 있어요. 네. 녹음하고 나서 배 감독한테 카톡이 왔어요. 네가 이걸 어떻게 혼자 녹음할 수 있냐. 배 감독한테도 엄청난 영화였더라고요. 심지어 OST 목록을 나한테 주며 들어라.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다. 어떻게 나 없이 녹음할 수 있냐. 섭섭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분 다시 하면 되죠, 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자기 알아놓고, 네. 하여튼, 우리 둘 꼰대한테 굉장히 좋은 영화다. 자, 여름신의2님께서 김프로님께 옛날 영화 부시맨 추천하신다고. 유머 코드가 본인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엄청 웃으며 봤다고. 저랑 다르십니다. 왜? 푸시맨도 실화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부시맨은 재밌게 봤는데, 이거는 막 박장대소하면서 저하고 다르세요. 유머 코드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겉보리님, 우루사71님, 폴라로이드 작동법 말씀 남겨주셨어요. 네, 황대리가 있던 지혜영이었죠? 네, 선물폭탄 코너. 네, 청정공기 흡입해 오셨던 분들, 술친구 한 박스 이번 주에 계속 나눠드리고 있죠. 카페철스 덜치커피도 그분들께 나눠드립니다. 네. 커피 드시고 술친구 드시진 마세요. 네, 아무튼 청흡회 오시면 이렇게 좋다. 하여튼 다음번에 저희가 또 혹시 하게 되면 많이 오십시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천재 이순국 모시고 저스티스 리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전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었습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천재 이승국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 리그 내용 이야기 할 건데 천재 이승국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천재 이승국 혼자 할 것 같아요. 할 말이 그렇지. 없어. 정확히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영화를 2번 봤는데도 별로 뭐 이렇게 할 말이 있나 잘 모르겠고 오늘 저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5천억 넘게 쏟아부은 영화가 왜 이런가? 왜 때문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팬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수천억씩 들여서 메가박스를 2번 살만한 1년에 2번 살만한 돈을 사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라고. 매출액. 네. 어쨌든 그래도 7천억 주면 팔지 않을까? 안 파나요? 더 줘야 돼. 기업 가치는 그거보다 되나요? 내가 너무 낮춰봤나요? 1년 열심히 일해야 되는 돈. 그렇지. 네. 메가박스 전 사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뛴 거에 2배. 2년. 돈을 막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메커니즘이 저는 제일 궁금하고요. 네. 어쨌든 근데 전작과의 개연성부터 일단 따져보면 전편들을 안 보면 영화를 보는데 어떻던가요? 저는 일단 다 본 상태에서 봤으니까 이해가 돼서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이나 유튜브 영상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안 보면 영화를 재미없게 보는 사람이 꽤 있겠다. 제가 저번에 일부 스포일러 없는 저희 팟캐스트 할 때 안 봐도 재밌을 거라고 했는데 재밌게 볼 수는 있는데 초반에 몰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외계인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날개 달린 파리 같은 애. 그래서 배트맨이 왜 얘를 사냥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렇지. 아예 없는데 그거는 이전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약간 일일 연속극처럼 어제 끝난 드라마 오늘 이어가는 느낌으로 바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연성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보면 무난하게 볼 수 있는데 몇몇 부분들은 아예 모르실 거예요. 저 이름은 왜 나와? 원더우먼 남자친구 트레버 언급할 때나 저 이름은 뭔데 갑자기 튀어나와? 원더우먼이 왜 갑자기 동공지진이야?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외계인 왜 잡는지 이런 것도 크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몰입하거나 다 알아듣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하게. 안 보셨으면. 근데 놀라운 경험을 지금 들으면서 한 게 네. 저는 배대슈를 봤잖아요. 네. 봤는데 난 모르겠더라고. 저 파리가 뭐지? 그 언급하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애들인가 보구나 하고 그렇게 봤는데 배대슈에 나왔었어요? 그 친구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나오진 않는데 배대슈에 정확하게는 회상씬에 잠깐 나와요. 배대슈에 기억하실 그 배트맨이 잠든 건지 뭔지 아직도 떡밥으로 남아있는 그 장면에서 그 황량한 사막 같은데. 맞아. 거기서 슈퍼맨과 대립하게 됐을 미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등장하는 외계 종족 중에 하나가 걔네가 있어요. 걔네가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그 감독판 블루레이에 들어간 감독판 배대슈를 보면은 이제 이번에 나오는 스테픈 울프라는 악당도 거기 잠깐 삭제신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기 마더박스가 등장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안 챙겨 보신 분들은 여기에 좀 생뚱맞다 느낄 수 있고요. 그걸 보신 일단 분들은 뭐 그 설정은 외계인 쳐들어왔구나. 근데 얘가 먼저 알아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구나. 라고 정도로 퉁치고 지나가. 그렇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그 나머지 그 아쿠아맨 여자친구 비슷하게 생긴 애 나오잖아요.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앞으로 나올 건데 저는 그 항상 영화 설명을 코믹스 기반이 아니라 영화 나온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쿠아맨은 전작 영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둘이 나온 거는 그런 게 제가 저번에 말했던 뭐 비빔밥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 둘의 얘기는 사실 이름도 공개 안 되잖아요. 둘이 얘기를 하고 둘의 관계가 뭔지 뭔가 왕좌에 관해서 여왕님의 아들 뭐 첫째 아들을 만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가 뭔지 궁금하면 아쿠아맨 솔로 영화를 봐야 돼. 근데 그건 곧 나올 거야. 이런 태도로 만든 거라서. 아쿠아맨 솔로 영화 나와요? 지금 네. 나오고 있고 그래도 조금 중이죠. 기대 중인 영화긴 해요. 제임스 완 그 소 감독하고 그분이 만드는 거라서 그게 지금 다음 라인업에 있을 거고 그렇게 그냥 떡밥을 거대하게 던지는 정도라서 그 여성에 대해서는 앞에 영화를 다 봤어도 코믹스를 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모른다가 정확한 그러니까 답이에요. 그 시퀀스는 정확하게 와 남자 여자 몸매 좋다. 생각만 그냥 멍하니 하다가 지나가는 시퀀스여가지고. 맞아요. 예. 그냥 그렇게 개연성이 없이 뚝뚝.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있었나? 앞에 그렇게 뭐 느낄 딴 수 있죠. 작품이 있었나? 이렇게 이제 느낄 것 같아서 그렇게 끊어지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근데 뭐 마블에서 만든 영화도 보면 이제 어벤져스나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 11월 할 때도 새로운 캐릭터가 한둘씩 이제 섞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되게 익숙한 캐릭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뭐 최근에 봤던 11월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이랑 블랙팬서가 아마 처음 등장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새롭게 등장했던 캐릭터와 저스티스 리그에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들에서 주는 감상이 다른 이유가 11호에서는 새로 나왔는데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해요. 기대할 만한 뭔가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블랙팬서도 이제 단독 시리즈로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하게 되는데 저스티스 리그는 똑같은 기법을 썼는데 좀 짜증이 나더라고. 쟤들은 왜 나온 거야? 그래서 뭐 뭔가 다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설명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게 만드느냐, 설명 안 된 부분을 짜증나게 만드느냐, 약간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마블에서 만들어온 이 선점 효과라고 하죠. 먼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들었잖아, 자기들 캐릭터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한계와 또 그렇게 선점한 어떠한 조직이 있으면 그걸 빨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이제 패스트 팔로우처럼 빨리 따라가야 되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갤럭시도 완성도 있게 이제 나오지만 처음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가 되니 안 되니 아이폰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좋니 안 좋니 엄청 말이 많았던 것처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새롭다고 보여줄 만한 것도 앞에 다 했고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욕바지가 되지 않을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 한계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요 제작진이 계속 막 교체되고 막 뭐 빨리 만들고 뭐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뭐 몇 달 만에 찍었다느니 몇 달 만에 계획이 끝났다느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급하다. 근데 급한데 빨리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알겠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뭔가 이게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는 요 시장, 슈퍼히어로 시장에 빨리 탑승을 해야 또 유일하게 탑승할 수 있는 나머지가 이제 DC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DC 영화를 보면서 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자존심 혹은 태도 차이에서도 그게 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만들어놓은 솔로 영화들을 통해서 자기네가 알았단 말이죠. 캐릭터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이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매력을 발산하고 개별 캐릭터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어떻게 소개해야 관객들이 반응하고 기대하는구나를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토르 1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토르 1은 그래서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있었고 캡틴 아메리카 1을 통해서도 배운 게 있었고 그 모든 정수를 담아서 어벤져스가 나왔고 11호 말씀하신 스파이더맨이 나오거나 블랙팬서가 나올 때도 얘는 이전에 나온 적이 없는데 기대감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요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얘가 얼마나 멋있을지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어벤져스만 해도 그 자세를 잃지 않아요. 앞에 요즘은 워낙 유명해져서 그게 조금 없어졌지만 어벤져스 1 때만 해도 요 전작들을 안 본 관객들도 많을 거야 라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전작에 나왔던 드립을 치면 둘이 해서 사람들도 웃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캐릭터들도 그런 걸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누구야? 제 여자친구 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던가 짧게라도 새로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이번 영화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뭔가 다 보지 않았어? 이런 태도로 영화를 만들어서 처음 보는 분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DC로서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린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뭐 발목 잡힐 수 있겠지만 태도의 문제가 하나는 있을 것 같고요. 문제라면 문제고 꼭 자기네 특색이라면 특색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조급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삼성도 이제는 전 세계에서 경쟁을 아이폰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 과도기를 거쳐서 몇 년 안에 뭔가를 내놓을 것 같거든요, 결과물을. 근데 딱 하나 스마트폰 시장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건 배우들은 늙고 매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어떤 부분. 그래서 DC가 세계관 싸움에서 진정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았을 때 이 배우들이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만한 영화를 만들 돈이 아직도 있을 것인가? 그리고 벤 애플렉과 헨리 카빌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이미 나이가 들어있을 텐데 지금 이 느낌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배우가 교체될 거고 다시 소개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게 벌써 지금 벤 애플렉도 인터넷상에서는 막 제이크 질렌할로 바꾸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막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배우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저도 그 전제가 아쉬운 건데 사실 DC가 안 해왔던 게 아니잖아요. 뭐 슈퍼히어로 가지고 역사적인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도 만든 적이 있고 그 전에 배트맨 시리즈로 돈도 많이 벌어봤고 뭐 그 외에 슈퍼맨으로 수많은 또 명작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었고
저는 큰 차이가 마블에서 만든 여러 가지 히어로들은 유머를 기반으로 한 정말 재미있는 오락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DC는 DC 나름의 약간 느와르 느낌이 나는 아니면 혼자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느낌의 수많은 좋은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됐을 때 마블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좀 더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접근이었다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슈퍼 히어로물이 나와도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있고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DC가 선택한 방법이라는 게 마블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이 전제가 좀 아쉽다. 근데 약간 저는 그 지점에서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물론 맞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하긴 한데 마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지점, 그러니까 세계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들이 조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자기의 존재를 고민하게 되고, 뭔가 그 안에서 이제 싸움이 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11호를 비롯해서 다른 작품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볍게만 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나름의 그렇죠. 진지한 고민도 있구나. 와, 오락 영화인데 나름 진지하게 고민도 하네?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느껴서 오히려 DC는 그게 없이 정말 그냥 통통 발랄하게 오락만 있었다 그러면 야, 우리는 진지하게 세계관을 고민하는 느와르 이렇게 가자라고 차별화가 될 수 있겠지만 마블이 느끼기엔 둘 다 했다고 느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한데. 마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캡틴 아메리카거든요. 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좋아해요. 그 고민하잖아, 걔는. 네. 고민도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진정한 파워라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왜 나한테 이런 파워가 주어져야 됐나. 뭐 이런 고민도 하자. 그때 올리는 울림이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래서 11호를 한번 이제 대박을 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따라가는 DC 입장에서는, 이게 좀, 둘 다 집어넣어 볼까? 막 이렇게 좀 허덕인 게 아닌가. 그거랑 저는 약간 그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계속 비유가 돼서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축구와 일본 유소년 축구 비교하잖아요. 일본은 뭐 독도 문제일 수도 있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몇십 년 계획을 세우고 무모해 보여도 하나씩 해서 몇십 년 후에 성과를 내는데 우리는 그들이 몇십 년을 통해 낸 성과 하나만 보고 그 성과 하나만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 내실이 전혀 없는 마블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오랑분인 줄 알았는데 진지한 면도 있네. 뭐 존재 고민도 하네라는 게 어떤 부분 맨 처음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 소재가 떨어지니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재밌게 했는데 재밌는 건 이제 다 보여준 것 같아. 이 캐릭터를 뭘 해볼 수 있을까? 얘가 방황도 한번 하게 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는 큰 그림, 길게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DC 진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게 기껏해야 트릴로지란 말이죠. 3부작 안에 끝나는 얘기까지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지한 느와로 해도 존재가 고민할 수 있는 자기 존재가는 거는 답이 나오면 끝나잖아요. 다크나이트도 나는 다크나이트야.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존재에 대한 질문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약간 일회성으로 끝나는 진지한 철학적 이런 것만 해왔기 때문에 길게 보고 이 캐릭터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차근차근 보여주는 연습이 아직 안 돼 있을 수 있다. 야, 그래도 5천억을 때려 넣으면 제작비로만 치면 3,600억 때려 넣으면 안 생기나요? 야, 그게 참 저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에이스들만 쓸 텐데. 에이스들만 썼고 저는 그거에서 약간 사공이 많아지는 효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까 그 대리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되게 사실 동의를 좀 하는데. 야, 대리님 그러니까 진짜 직장 가는 회사에서 너무 하는 것 같다. 황대리 형이 말한 거에 저는.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래, 너무 그랬네요. 황대리 형이 말한 거에 되게 좀 동의를 하는 게, 판타지 영화를 보면 돈을 제일 많이 번 시리즈 중에 하나는 해리포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한테 재밌게 본 판타지 영화 말고 가장 위대한 판타지 영화가 뭐예요 하면은 많은 분들이 2달 봤다면 반지의 제왕이라고 말할 거예요.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해리포터는 재밌었고 이러는데 반지의 제왕은 위대한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DC와 마블의 차이가 확 다를 수 있다면 전에 우리 토로할 때도 배 감독 형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배 감독 왜 형이야 또? 배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마블은 이렇게 항상 보장되는 어느 정도의 재미 영화, 그 안에서 고민도 하고 진지한 영화도 만들고 가끔 통통 튀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는 10점 만점에 7, 8점 되는 영화를 계속 잘 찍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DC 진영은 지금까지 행보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10점짜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애들인데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는 어줍지 않게 저는 그래서 한 번쯤 팬분들과 제작진의 그러니까 전 세계 DC 덕후도 모아놓고 제작진 간의 대화가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잘 나올 것 같지? 아니
아니, 뭐냐면, 이 제작진이. 사공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작진이 생각보다 대중을 모르는 것 같아요. 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린 대중적으로 만들 거야. 했으면은 이게 딱 먹히는 걸 하는데, DC는 이번에도 계속 배우들도 인터뷰를 계속하고 감독도 계속 반복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이번 영화는 좀 웃길 겁니다. 우리가 전에 유머가 좀 없었죠. 유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이번에 슈퍼맨 헨리 카빌도 인터뷰를 한 게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관객들에게 잘 안 먹혔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뭔가 유머가 없어 너희가 이렇게 해서 관객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제대로 잘 만들려고 이거를 욕구를 하는 건데 뭔가 완전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나가수 김건모 씨가 시즌 1 떨어졌을 때. 얘 좋다. 예, 나 립스틱만 안 발랐어도 이 말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관객들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뒤집냔 말이야. 예, 그 문제가 아니었어. 예, 그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계속 이해를 하는 거, 농담 반인지 모르겠는데 립스틱만 안 발랐어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똑같이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답나왔네. 그 DC 관계자들이 팟캐스트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프로쇼 듣고. 제발 좀 진짜. 아니, 뭘 원하는지 이거에서 마블의 제일 떨어지는 지점은 이거다. 오케이. 웃기게 이런 게 아니라 뭘 원하고 있는지 팬들과 관객들이 팬들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DC 팬으로서. 다 다르겠죠. 근데 저로서는 이분들이 고민을 계속 하면서 누아르 같이 계속 가도 저는 오기 전에 사실 좋지. 이 베데슈랑 맨 오브 스틸을 좀 이렇게 훑어봤어요. 다 기억이 나는 게 맨 오브 스틸도 욕을 먹었지만 영화 톤이나 액션은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욕을 먹었던 거는 너무 지겨운 플래시백이 되게 많았어요. 과거 회상. 거긴데 등장했던 질문들은 예고편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예고편 보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났던 게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요. 아빠 나는 어릴 때 어린 슈퍼맨이야. 아빠 나는 지구에서 신이에요. 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내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죽어가게 냅둬요? 내 힘을 감춰요? 그럼 아빠가 계속 그 말 하거든요. 감춰야 될 수도 있어. 어쩌면.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때가 되기 전까지는 너무 나서지 마. 이런 고민을 하는 슈퍼맨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전 끝에 때가 됐다 싶어서 나는 지구에서 자기 결정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서로의 신념이 계속 있거든요. 배트맨은 슈퍼맨을 바라볼 때 신이야. 쟤는 신인데 제가 한 번만 악한 마음을 먹으면 지구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앙해서는 안 돼. 슈퍼맨은 슈퍼맨대로 배트맨 뭐 지 할 대로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지가 법보다 위에 있는 애야? 이런 충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얘기가 전달될 때 이렇게 되면 결국 잭 스나이더 욕으로 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주제들은 되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그 주제를 갖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제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 아닐 텐데 그걸 갖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플래시백으로 계속 교훈을 준다던가 마사가 등장해서 우리 엄마 이름 같더니 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모양새가 사람들이 화가 났던 거지 코어 컨텐츠에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닌데 제작진은 계속 우리가 너무 진지했나 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두 영화에서 베데슈와 이번 저스티스 리그에서 공이 불만이었던 지점은 이야기의 개연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데슈에서는 기억나는 게 엄마잖아. 그 큰 갈등을 해결하는 게 엄마야. 엄마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말이 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저 힘을 가진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갑자기 화해를 해서 한 타겟점을 공격하는 이유가 엄마인데 이번에는 사실 결혼했습니까? 둘이? 슈퍼맨이랑? 그것도 삭제씬 중에 하나로 사실혼이야? 아니면 뭐야?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돼? 사실혼. 사실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삭제씬 중에 하나로 인터넷에 공개된 거긴 한데 프로포즈 하는 씬이 있어요. 베데슈에는 나오진 않는데 그 프로포즈 씬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이렇게 갈대 씬에서 뭐 이렇게 하고 둘이 뭐 해서 예스야 뭐 이렇게 하는 대화 씬이 있어서. 그러니까 1편에서는 그러니까 베데슈에서는 엄마였는데 이번엔 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강의 무기. 그 애인도 정말 생뚱맞잖아. 맞아요.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어. 까주세요. 문이 열립니다. 애인이 나와. 그럼 애인을 보더니 갑자기 얘가 기억을 다 잃었다더니 애인을 데리고 옛날 집으로 가가지고 선량해져. 키스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헐크 같은 거야. 그 이야기의 개연성이 너무 뜬금없고 그걸 또 급히 뭔가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또 앞에 막 털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플래시가. 네, 근데 그러면 기억이 다 있나요? 영혼이 없는데 그럼 뭐 문제가 어떻게 되나? 그 앞에 니줄을 깔아가지고 얘가 기억은 없어졌지만 아사모사 할 거라는 걸 또 막 엄청 깔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깔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여자친구 와가지고 한참 엄마랑 손잡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막 뛰어나와가지고 싸우니까 그것도 그냥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가지고 안 해라고 했던 아쿠아맨은
어느 새 갑자기 또 넣어가지고 맞아. 창을 막 휘두르고 있고 이게 도대체 이야기의 개연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그거를 정교하게 잘 맞추는 작업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제 바깥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영화 내부 이야기를 하면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어머니를 외치는 개 있잖아요, 악당. 걔가 찾아내면 마더 박스라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인 거죠.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안 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게 나올 거다. 이런 애들이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 이게 마블의 인피니티 스톤 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건?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거 말씀드릴 때 코믹스를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거 기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등장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앞으로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고 감독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비슷하죠. 근데 인피니티 스톤은 뭐 우주를 이런 거고 얘는 그냥 행성 단위 그런 거니까 스몰 버전의 인피니티 스톤 같이 활용되고 있구나. 또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그거를 해체하는 방법이 자, 슈퍼맨의 힘으로 뜯어! 이제 해커와 힘센 애 한 명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 이제 그 B를 해제하는 기승전 슈퍼맨인 게 사실 슈퍼맨이 깨어나는 그 순간 그 깨어난 것도 마더의 힘이지만 그 순간 이 세상엔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맞아. 답이 나왔어요. 이 모든 혼란의 답은 그냥 슈퍼맨이야.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도 이렇게 캐릭터 간, 또 종족 간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마블에서 제일 잘했던 게 밸런스의 문제인데, 뭐, 배트맨, 너의 최고 능력이 뭐야? I'm rich. 난 부자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원래 배트맨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아이언맨급 정도 되는 정말 테크, 그냥 기술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애였는데, 이번 편에서는 그냥 그 기술이란 것도 별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딱 캡틴 아메리카 정도예요. 그냥 몸 좋은 애. 그리고 좋은 방패 들고 다니는 애. 요 정도인데. 사실 캡틴 아메리카는 그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는 역할이 확실히 하거든요. 그 요술 방패를 들고 다니면서. 근데 배트맨은 그것도 안 돼. 맨날 조 터지고. 총 잘 쏘고.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게 저는 보면서 아쉬웠던 게 어벤져스라는 건 전 1편에 봤을 때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였거든요. 초능력이 없는 애들까지도 자기 역할이 있고 밸런스가 영화 내에서 존재감이 확실하게 밸런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했던 블랙 위도우나 호크아이 활 쏘는 애 같은 경우도 초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뛰어난 인간일 뿐인데 얘네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영화 속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게 뭘 해줘요. 근데 배트맨 액션씬 안에서도 얘네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배트맨은 되게 뭐 있어 보이다가 액션이 시작되면 뒤로 물러서서 애들이 주먹 한 대로 머리 날 수 있는 그 파리, 곤충이랑 사투를 자기는 혼자 버려야 되는 그런 애처럼. 파리? 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밸런스가 밸런스 너무 안 맞죠. 안 맞게 돼 있다. 이거가 고려가 안 됐다. 그러면 원래 그 새로 나온 캐릭터들을 비롯해가지고 걔들이 뭐 할 수 있는 애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새로 나온 캐릭터들이요? 그러니까 아쿠아맨이랑 사이보그를 예를 든다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무기가 변하고 공격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2017년판 로보캅이 아닌가. 그죠? 예. 정확해요. 알파고를 탑재한 로보캅. 그래. 네. 그 친구가 마더박스의 힘을 갖고서 살아나잖아요. 배대슈에 잠깐 나오는데 사고로 전신이 다 망가졌는데 마더박스의 힘을 아빠가 써갖고 애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걔를 이루고 있는 건 외계 물질이죠. 그래서 AI와 더불어서 그쵸, 물질 자체도 사고가 좀 있는 애인 거니까 범상치 않은.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막 방어도 하고 막.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캐릭터예요. 치트키. 모든 기계와 이거를 마더박스조차 자기가 해체할 수 있는 모든 거에 자기가 통제하고 머리만 이거 이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면 다 접속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그냥 전기와도 같은 존재다. 전기라기보다 인터넷 같은 존재. 인터넷의 최상위 계층에 있는 아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플래시는 뭐 우리 어벤져스에도 등장했던 그런 것 중 그냥 빠른 아이. 그냥 되게 빠른 아이. 말도 빠르네. 말도 빠르고 많이 먹고. 정말 거기는 딱 앤트맨과 스파이더맨을 딱 합쳐놓은. 그쵸. 그 캐릭터인 것 그런 같아요. 걸 기대하는 넷플릭스에서 플래시 하고 있죠. 있죠. 미드 플래시. 거기서도 주인공이 에즈라 밀러예요? 아니요, 거긴 그냥 따로 가요. 따로예요, 완전 따로. 근데 거기도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좀 갈리더라고요. 미드가 훨씬 매력 있다, 뭐 이렇게 말도 있는데, 영화는 이렇게 앞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쿠아맨은 아틀란티스의 왕이에요. 아틀란티스, 그 물속에 있는 아틀란티스 왕이고. 그 포크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 그거 갖고도 사실 팬들, 잠깐 말하기 전에. 하여튼, 그래서 말한 대로 뭐 물고기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쪽 지상의 사람들이 막 있는데, 수중에는 그냥 걔가 왕, 거기를 다스리는. 그냥 왕이고. 근데 나중에 막 날아다니잖아.
아니죠. 다른 거는 점프하고 사이보그가 도와주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던져주는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날아다니니까. 뭐 캡틴 아메리카는 뭐 1대에서 떨어져도 방패 하나만 있어서 하는데. 그러기도 하는 방패도 없는데 걔는. 아니, 포크 들고 다니잖아. 아니, 그래서 아쿠아맨 그 얘기도 있는 게 우리나라엔 삼지창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도 오지창인가 그래요. 네, 맞아요. 뭐 포크라고 영어로 말하기도 하고. 번역이 아쉽다고도 얘기도 많이 맞아요. 그 말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걔가 맨날 삼지창 들고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무기 공개됐을 때 좀 말이 있기도 했어요. 저게 왜 아쿠아맨? 근데 아예 그냥 그렇게 선언한 것 같아요. 우리는 코믹스랑 다르게 갈 거야, 이 부분은. 아쿠아맨 생긴 것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영화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보세요. 이렇게 만든 느낌이긴 해요. 안투라지에 보면 헐리우드 돌아가는 거를 그대로 막 담아놨었잖아요. 네. 거기 주인공이 이 아쿠아맨으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나는 그땐 모르고 안투라지 볼 때는 아쿠아맨이라는 게 아이언맨을 뭐 이렇게 빗대가지고 설명을 했나 보다. 전 이제 그렇게 보고 봤는데 뭐 DC를 저는 이렇게 즐겨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뭔가 아쿠아맨이 있는 거니까. 되게 코믹스에서 저도 많이는 안 봤지만 되게 있어 보이는 캐릭터죠. 거기에서 빈스 주인공으로 나왔던 애가 나왔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던데.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면. 네. 근데 걔는 몸이 너무 비실비실해가지고 될 수는 없겠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존재감은 대단해요. 그 중간에도 잠깐 나오지만 인간들이 지구의 운명을 걸고 다른 종족과 동맹을 해야 되면 원더우먼이 있는 아마존들이 참여하고 아틀란티스에서는 아틀란티스의 왕이 종족을 이렇게 그냥 행성의 운명을 걸었을 때 한 종족을 대표할 수 있는 애가 아쿠아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설정상으로는 대단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물에서 싸웠으면 얘가 한 역할을 했을 건데 그쵸, 너무 한량한 곳에서 싸웠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기껏 하는 게 삼지창 휘두르는 거잖아요. 멀리서 포크 던지고. 그러니까 배트맨이 너무 쩌리 아닙니까? 배트맨은 정말 너무 쩌리.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던데 진짜. 총 뺏어 쏘고 그리고 갑자기 혼자 자살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역할을 준다고 준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또 실패한 지점이 그런 거기도 하죠. 배트맨이 왜 굳이 자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미사일을 안에 비행기 타고 쏘면 그게 방어막이 해제되고 막 그러잖아요. 원더우먼은 거의 거기 날아 들어갈 수도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고 이거 팔찌 하면은 레이저 광선 같은 거 나오잖아요. 걔가 했어도 됐었을 텐데 굳이 걔는 거기 들어가면 안 죽었을 텐데 왜 배트맨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려고까지 거길 가서 미사일을 쏘고 자기는 애들이 오기 전까지는 진짜 죽을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가오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얘들 사이에서 될 걸 알았던 거죠. 내가 얘들 사이에서 가오를 세울 수 없다. 명예로운 죽음. 요렇게 하고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가 하여튼 좀 되게 좀 아쉬웠고 또 하나 굉장히 배트맨이 쩌리가 됐다고 느꼈던 게 개그를 막 되게 구사하기 시작해요. 앞에 배대슈나 이걸 보면 특히 배대슈에서도 그렇고 베네 플렉이 이 영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네 뭐 이런 얘기 루머들이 나오는 게 배대슈에 등장할 때 굉장히 캐릭터가 무거운 캐릭터로 등장했거든요. 그 약간 다크나이트 시리즈 3부작에 등장하는 애처럼 히어로물에 실증나고 정의롭게 시작한 일인데 약간 분노와 짜증이 있고 피로가 있어서 이렇게 나이든 히어로 요런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이거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번에 유머를 되게 넣는답시고 배트맨한테 막 나도 피를 흘리지 뭐 이런 이런 이제 충격적이더라. 이런 유머야? 아무도 안 웃던데. 이런 안 웃는 유머가 너무 많은데 그걸 배트맨을 이렇게 이직시켜서 차라리 할 거면 플래시만 그냥 시키든가. 배트맨을 이런 거를 막 보여주고 갑자기 멀끔하게 면도하는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배트맨이 사실 이 영화 전체 통틀어서 되게 홀대받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너무 막 부렸던 것 같아요. 배트맨을. 상대적으로 이제 원더우먼은 굉장히 좀 가오가 있게 나왔는데. 이 영화의 주요 빌런으로 나오는 스테판 울프. 네. 그 친구도 또. 전작에서 잠깐 모습을 보인 적은 있다고 하는데. 감독판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가지고. 별 큰 위협을 주지 못한 채 엄마가 불러서 다시 돌아간 앤데 내내 엄마만 찾아. 마마보이 이런 마마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엄마가 어떤 관계길래 얘가 도대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고 얘는 뒤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 친구도 설정상으로는 엄마 그거보다는 다크사이드라고 또 엄청난 악역이 약간 거기가 나와야 되니까. 인피니티 스톤에 나오는 타노스 같은 그런 것처럼 다크사이드라는 또 엄청난 악역이 있는데 걔 친척이에요. 비슷하다 DC랑 마블. 둘이 사실 역사를 가면 서로 베낀 영웅도 많고 계속 표절을 통해서 서로 성장한 케이스라서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비슷한 그런 다크사이드가 있고 걔 친척이에요. 삼촌 조카 서로 관계인데. 또 친척이야? 친척이면서 부하이고 그래서 얘는 사실 그냥
전형적인 떡밥으로 나온 거예요. 이야기가 흘러가게 만드는 아이고, 아이들이 뭉칠 수 있게 해주는 악역 중에 하나고, 다크사이드라는 말을, 언급이 돼요. 얘 때문에.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흘러나올 저스티스 리그의 다크사이드를 불러들이기 위한 그거 중에 하나로 나오고, 악역으로서 사실 DC 영화치고는 정말 좀 그랬죠. DC가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악역이 그래도 여긴 좀 괜찮아. 이런 거였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좀 별거 아니었고, 빈집털이 자꾸 하고, 애들 슈퍼맨이랑 싸우고 있는데, 뿅! 들어서 마더박스 갖고 간다! 막. 그리고 약간 막 설명할 때는 존재 자체가 막 파괴를 위한 아이지. 그래서 과거에는 제우스와 막 이런 애들까지 신까지 총동원해서 싸웠던 애로 알려져 있었는데, 슈퍼맨에게 그냥 막 쳐맞는 그런 캐릭터, 사실 그렇게 세지도 않았던 캐릭터. 예. 이 캐릭터는 그래서 약간 논란이 된 거긴 한데, 해외에서 어떤 평론가가 트위터를 올렸어요. 스테판 울프라는 캐릭터는 역대 히어로 영화 통틀어서 최악의 악역 중에 하나다. 토르2에 나왔던 악역도 되게 좀 욕을 먹었었는데 존재감 없다고. 걔보다 더 최악이다. 너무 악역으로서의 그게 없다 했는데, 거기에 이 영화의 서브 감독으로 참여했던 조스 웨던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팬들이 조스 웨던에게 DC 전 세계 팬들이 막 이렇게. 야, 그 라이크 하나가 뭐라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스 웨던도 못 살리는 상황이었다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마지막에 죽는 것도 너무 뭐야? 그게 아니 악당이 그렇게 죽는 걸 이상하잖아. 거기서 근데 배트맨에게 그나마 존재감 준다고 배트맨이 그 대사를 하죠. 가서 물어. 공포야. 아니 공포. 익숙한 냄새가 나지? Fear. 물어 뜯을 거야. 그 영화 보면서 맞다 생각나던 게 제일 궁금하고 생각이 잘 안 나는 지점이 슈퍼맨이 살아났잖아. 네. 배트맨이 살려준 거 아니야? 그 마더박스의 힘을 빌어서. 네. 근데 왜 슈퍼맨이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 그 지점을 가려면 전작에서 이어왔었어야 되고, 그렇게 가려면 전작과 톤을 같이 갔었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맨 오브 스틸과 배대슈에서 계속 이어지는 슈퍼맨의 고민은 나는 신적인 존재인데 내가 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인간인가 신인가의 존재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신으로 역할을 하는데 인간들이 자기를 못 받아들여요. 인간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를 공포스러워하죠. 이런 대사가 있으면서 실제로 배대쇼에서 그런 상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슈퍼맨 움직이는 법을 정해야 된다. 우리한테 허락받고 움직여야 된다. 네가 신처럼 되는 거 원치 않는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되게 피로해하기도 하거든요. 자기는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왜 내가 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살렸는데 이 사람은 불평하고 이 사람 뭐라 그러고 그래서 신으로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톤이 계속 이어져서 무겁게 계속 갔다면 짧게 등장하긴 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걔는 쉬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슈퍼맨이 배트맨 보고 그런 말을 해요. 넌 내가 살지도 못하게 하고 죽지도 못하게 하네. 그런 게 그런 슈퍼맨이 또 해왔을 나름의 오랜 피로가 누적돼서 하는 거의, 그러니까 기억을 안 날 수도 있어라고 해서 편하게 간 것도 있지만 배트맨을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몰려올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 예, 좀 쉬고 싶었어 난. 이제 하기 싫다고 할 수 있었다는 설정이긴 할 텐데. 하기 싫으나마 죽었는데 뭘. 그치, 살려줬는데.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이 모든 게 끝났으니까 살아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런 이상한 존재로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로 살아있다는 게. 근데 그럴 거였으면 진짜로 앞에 톤을 이어왔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가볍게 막 이렇게 플래시가 장난치고 뭐 이러는데 살아났는데 갑자기 다 때려잡고 하니까 안 어울렸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 그거가 기억이 안 나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왜 굳이 여자친구 보고 금방 치유될 마음을 왜 배트맨에겐 이렇게 악하게 하는 건지라고 보실 수 있죠. 빨리 풀어야 되니까 몇 시퀀스 안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냥 애를 쓴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인위적으로 들더라고요. 살았는데 뭐 화풀이는 해야 되겠고 근데 길게 하면 안 되고 죽일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적당히 하다가 갑자기 애인이 나타나니까 애절한 에이미 아담스를 갖다 놓고 또 한참 해가지고 자 풀렸지? 이제 빨리 가. 네. 이렇게. 그런 약간 그런 우리 느낌이라. 토르 얘기할 때 그런 거랑 비슷하긴 해요. 모든 감정선을 다뤘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 다뤘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이고, 약간 그 화풀이 씬이 사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화풀이가 없었으면 됐잖아. 살아나고 착하게 했으면 됐잖아. 라는 생각인데, 화풀이 씬이 있어야 또 슈퍼맨이 얼마나 전지전능한지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슈퍼맨이 진짜 전지전능하다고 느꼈고, 거기에 이상한 카타르시스가 있는 게, 플래시가 막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 그냥 서 있잖아요. 근데 와, 그 장면 좀 카타르시스가 있더라. 그거는 건진 장면이죠. 괜찮았어요. 와, 플래시가 되게 빨리 딱 달리는데, 유일하게 슈퍼맨이
가만히 있다가 쓱 쳐다보는데 그 씬은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 공포가 이 슈퍼맨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진짜 막 진짜 엄청나더라 그때는. 그러기 위해서 화풀이가 꼭 있었어야 됐어요. 그 장면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풀이는 넣어야겠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화내야지. 이렇게 회? 왜냐면 앞에 그런 얘기 한 게 있으니까 배트맨에게 뭐 하자 했던 것 같은데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 괜찮다. 그리고 빌런이 땅을 칠 때 땅이 뿌악이 터지는 뭐 이런 장면들은 그건 여러 번 돌려봐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그 뒤에 이렇게 쭉 설계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맞춰간 느낌이 좀 드니까 그게 좀 커요.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면, 아까 슈퍼맨 그 장면을 보면서 또 항상 슈퍼맨의 전지전능함을 보여주는 능력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맨 오브 스틸 보면 또 기가 막힌 장면이 있거든요. 총을 쏴요, 슈퍼맨한테. 당연히 슈퍼맨 총 맞고 안 죽겠지. 근데 그 총을 어떻게 막아내냐면 동공으로 막아요. 그게 맨 오브 스틸인가? 네, 이게 슈퍼맨 리턴즈 아니고? 뭐 비슷한 그 시리즈. 그쵸. 옛날 나온 슈퍼맨 영화 있죠.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엄청 클로즈업 해가지고 눈에 망막으로 총알을 막는 장면이 나와요. 360도 돌아요. 360도 얼굴 돌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요번에서도 슈퍼맨의 전지전능함이 가만히 있다가 쓱 쳐다보는 눈동자. 그 눈동자가 어떤 눈동자냐? 총알을 막아낸 눈동자다. 맞아요. 그런 존재로 슈퍼맨은 약간 항상 치트키처럼 코믹스를 좀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설정상으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구상에 어떤 영웅이 들어왔고 이렇게 싸움이 시작될 때 슈퍼맨이 참전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의 힘이 달라져요. 얘가 들어오면 어쨌든 치트키 하는 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영화상으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더우먼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 원더우먼 팔찌로 뭔가를 했던 게 어색하지 않고 멋있다 느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 팔찌? 이거 팔. 팔 이걸로 뭔가 이렇게 총알을 막아내는. 그 초반 씬. 초반 씬에서 그 총알 막아내는 장면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화의 액션이 굉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랑 훌륭하죠. 왜냐면 맨 처음에 배트맨이 등장할 때 액션이 전 좀 별로였거든요. 이상한 슬로우모랑 지붕에서 갑자기 360도 날아오는 거가 잭슨 하이든데 왜 이렇게 하지? 보는 게 좀 힘겹잖아요. 뭔가, 이상해. 힘들어. 왜 저런 걸 굳이 하지 했는데 그 팔찌로 총알 막아내고 아마존 싸움 스테파노프랑 싸울 때 그때 좀 나름 박진감 넘치는데 했는데 거기까지가 액션은 다 했어요. 원더우먼이 다 했죠, 액션은. 뒤에는 뒤에 액션은 진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개개인의 정말 캐릭터를 가지고 싸우는 그 장면에서는 액션들이 대부분 돋보였던 것 같은데 결국 이들이 모여서 보여주게 될 합은 어떨까? 그 기대를 하고 보게 되는 이 떼신에서는 그냥 돌아가면서 때리기. 그냥 탕탕탕탕 하고 그냥 많은.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게 같이 모여서 보여주는 시너지를 못 보여준 게 제일 아쉬운 점이 아닐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 갑론을 막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원사이드 해가지고, 아쉽다는 얘기만 잔뜩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았던 걸 하나씩만 얘기를 합시다. 2개 있어요. 짧게 2개가 굳이 고르자면, 클래식 OST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배트맨과 슈퍼맨 특히 옛날 음악들 나오거든요. 활약할 때. 그 음악 나올 때 어쨌든 영화 아쉬운 걸 떠나서 어릴 때 들은 건 되게 어떤 치트키처럼 작용하잖아요, 마음에. 이 음악이다. 그래서 그 음악 듣는 재미가 하나 있었던 거랑 두 번째 어찌됐든 플래시랑 아쿠아맨이라는 애를 사이보그는 조금 약했는데 플래시랑 아쿠아맨을 데뷔를 안정적으로 시켰다. 그러니까 솔로 영화로 이어질 여지들을 잘 남겨두고 얘들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대충 그림을 잘 그려준 것 같다. 에는 장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황 대리님은? 저는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천재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재밌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맨이 등장한 이후에 슈퍼맨은 진짜 타협하지 않는 정말 최고로 센 애로 나와서 전 재밌었어요. 그냥 걔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 나머지가 그냥 마블의 영화들처럼 힘을 균등하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잘 나누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좀 다른 합을 만든다고 하면 그냥 슈퍼맨을 최정점에 세워놓고 나머지는 약간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합을 짜서 영화가 망하든 말든 나는 슈퍼맨이 진짜 세서 좋았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보면 플래시랑 이제 슈퍼맨이랑 마지막에 달리면서 속도를 비교하잖아요. 이것도 만화에서도 많이 했던 장면이라고 하는데 슈퍼맨의 한 특징을 플래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슈퍼맨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빠른 그 스피드는 플래시가 어느 정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어벤져스와 다른 그런 합을 나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재밌게 봤고, 또 하나 굳이 꼽으라 그러면 벤츠 차가 진짜 예쁘더라. 컨셉카. 예뻤어요, 진짜. 배트맨이 타는 그 컨셉카를 비롯해서 벤츠가 협찬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차들 죽기 전에 한번 타고 싶더라. 뭐 이런 생각을. 네. 저는, 앞서서 말씀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원더우먼, 갤가도시, 너무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갤가도시 아닐까. 맞아요.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갤가도시. 제일 묻어놨죠, 제일 영화에. 원더우먼보다도 오히려 저는 훨씬 더 멋있게 나온 거 아닌가. 그녀의 주름진 미간 뭐 이런 거. 네, 그 주름진 미간에 머리띠가 딱 맞아 들어가요. 야, 그것까지 개사를 한 건 아닐까. 네.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자 히어로들만 잔뜩 나오는 중간에 네. 하여튼 본인의 존재감을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낸 작품이 아닌가 싶고, 갤가돗은 앞으로 작품들 나오는 것들이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쵸, 예. 네. 원더우먼이라는 것도 잘 안착했고, 이것까지 괜찮게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청취자분의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저스티스 리그 너무 까지 마세요. 갤가돗 팬이에요. 순전히 갤가돗에 대한 팬심으로 까지 말아달라고. 서두에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녹음이 마지막으로 접어들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마틴 스콜세지 영감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요? 오늘 생일이더라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해피 벌스데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야, 뭐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나이에 화환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어. 약간 오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럼 나도 마지막이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네. 빨리 감독진을 바꿔요. 각본 DC는. 혹시 누구라도 듣고 있으면 영어로 제작진에게 좀 전해주세요. 네. 감독님과 그냥 하던 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딴 거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게 있으니까 좀 잘 살려가지고 갈피를 좀 빨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천재 이승국과 함께한 저스티스 리그 이 정도에서 정리해드리고요. 라스트 제다이 때. 라스트 제다이 때는 뭐 좀 만들어요, 전에. 네? 이해하기 위한 캐릭터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늘 그거 만들 줄 알고 홀랑 갖다 쓰려고 봤더니 없어. 자기 품평만 계속했어. 자, 아무튼 천재 이승국 기다려주시고, 자, 요 정도 들으신 분들은 빨리 가셔가지고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천재 이승국의 무비 또 이승국 쇼 두 개 나눠져 있는데 구독 많이 근데 해주시고. 이번 주 중에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게 없으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만들 것 같긴 해요. 그래, 네. 빨리 만들어. 만들면 분량을 이거 언제 올라가요? 이거 언제 올라가요? 목요일 전에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면 목요일 전에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오디오가 나간다. 못 만든 거고요. 이 오디오가 안 나간다. 그럼 만든 거예요. 자, 아무튼 가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스티스 리그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